감각 시스템의 시냅스 연결은 임신 중에도 실행되며 초기 움직임 이의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의 청력은 약 4개월 반 정도의 태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복부 부스러기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감각 시스템에서 임신 중에는 눈만 강한 감각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출생 후 아기의 발달은 매우 비자발적이며 손과 발을 흔들고 펴고 먹고 자고 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아이의 감각 시스템의 시냅스 연결은 이미 어떻게든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기의 움직임의 대부분은 여전히 반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찾기 및 빠는 반사와 같이 아기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러한 초기 반사가 조금씩 아기를 인도할 것입니다. 먼저 돌아서서 배로 기어다니다가 무릎과 손으로 기어다니다가 마침내 1살이 되었을 때 아기가 걷기 시작합니다. 첫 해의 이러한 아기 반사신경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아기의 발달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최적의 개발 과정입니다. 이 초기 반사 시스템이 적절하게 또는 적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반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발달을 인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시 반사의 이러한 불완전한 초기 발달로 인해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로 반사의에는 여전히 활성 상태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는 이전의 실제 교실 내에서 설명한 상황에서 자신을 찾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시 반사는 초기 원시 운동 발달을 제어하지만 제때에 억제되지 않으면 자발적인 근골격계와 충돌을 일으키고 뇌의 내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경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혼론모로 반사는 뇌가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감각이 과민할 수 있으며 가능한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엄청난 감각 유입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전투력은 오르지만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모로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반사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더 가자. 티엘라이라고 하는 반사작용은 출생 시에도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티엘라, 타닝 레버린싱 리플렉스는 일반적으로 출생 후 양령 4개월에 활성화되지만 영국 연구원 셀리 가더드에 따르면 최대 3세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티엘라는 임신 중에 태아를 꽉 조이는 자세로 유지하는 반사작용입니다. 팔과 다리가 몸통 주위로 구부러지고 머리가 눌려졌습니다. 티엘라 반사가 유아기에 약화되지 않으면 근육 조절이 자세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티엘라 효과는 이 그림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글쓰기가 어려우면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신체의 위치는 특히 원시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그림에서 소녀는 구부러진 자세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아마도 태아 자세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티엘라의 효과. 글쎄, 선생님은 소년에게 테이블에 눕지 말고 등을 곧게 펴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년이 순종하면 뇌에 모순이 생겨 신경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소년의 수행 능력을 분명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작용의 효과는 신체의 자세와 행동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약간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유아는 빨기 및 밝은 반사의 발달, 손입 반사, 벨브킨 리플렉스의 발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아기에 억제되지 않으면 입 사용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먹는 동안 아이가 엉망입니다. 구강 부위의 이러한 반사는 입 근육을 경직시켜 언어 치료만으로는 교정할 수 없는 언어 생성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로 반사가 약화된 후 약 3-4개월에 AT나 에이시메트리클 타닝 리플렉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기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으므로 손과 발이 옆으로 돌아가는 머리 방향으로 곧게 펴지고 목 쪽 손과 발이 구부러집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아기가 돌아서 기어가는 시작 위치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회전 반사에 도움이 됩니다. ATNI 제 시간에 억제되지 않으면 목, 팔, 엉덩이의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수위 및 반사 근육 조절의 모순과 신경 스트레스 증가에 기여합니다.
실제로 ATNA의 명확한 표시는 매우 조이거나 비정상적인 펜 그립입니다. 또한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손과 발을 사용하고 움직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억제되지 않은 무로 반사로 인해 ATNA이 작동할 수 없는 경우 신체를 회전시키고 효과적인 프롤링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 방구에 매우 중요한 통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이 아기들은 손만으로 바닥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벌레처럼 움직이거나 예를 들어 이리저리 구르지만 통합 방식으로 크롤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과 무릎에 기는 것도 약간 특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매우 비동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혀 기어 다니지 않거나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어 오르거나 기어 다니지 않는다는 이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곰 산책을 효과적으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학생이었던 아이는 학습과 집중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가에서 몇 가지 원시 반사가 발견되었고 소년은 완전한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소년의 문제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개발 체인의 마지막 원시 반사는 STNA, 시메트리클 타닝넥 리플렉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기의 생후 약 6에서 9개월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약 9에서 11개월에 억제되어야 합니다. 이 반사작용은 아기를 땅에서 들어올립니다. 머리가 위로 향하면 팔이 곧게 펴지고 다리가 구부러지고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 손이 구부러지고 다리가 곧게 펴집니다. 이 STNA 반사가 과거 발달의 지연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면 이 아기들은 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억제되지 않은 STNA 반사 교란 운동 및 집중력 능력 및 증가된 신경 스트레스. 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1세 미만으로 분명하게 서서 걷기 위해 일어선다는 사실이 특징입니다. 취약 연령 아동에게 가장 분명한 영향은 앉기의 어려움, 더 오랫동안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이 위치에서 억제되지 않은 STNA 반사로 인해 뇌는 다리와 팔이 모두 구부러진 모순적인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앉을 때 머리를 굽히고 다리를 곧게 펴고 팔을 명확한 STNA 위치로 구부린 상태에서 기대어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앉은 자세에서 STNA 반사는 집중력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세는 STNA에 대한 일종의 자기관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STNA는 목, 손, 엉덩이, 다리의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많은 신경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학습 및 집중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아이의 첫해 반사 발달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었습니다. 아이가 운이 안 좋으면 몇 가지 억제되지 않은 원시 반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남은 생애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내부의 단점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지만 이러한 증가된 내부 신경 스트레스는 예를 들어 학습과 집중에 문제가 생기는 등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원시 반사가 제 시간에 억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아기가 초기 아기 시기에 질병에 걸리면 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어린 아이들의 매우 흔한 질병, 즉 귀 감염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이 질병은 매우 흔하지만 결코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장기간 지속되면 방금 설명한 반사 발달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간 사용하면 특히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도록 아동의 언어 발달과 청력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원시 반사가 제때에 발달하지 않고 억제되지 않는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 분만 합병증 및 심각한 산소 결핍, 조산 또는 조산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유전도 여기에서 관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현대 신경생리학적 훈련은 종종 나중의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피터 블라이드와 셀리 가더드가 개발한 방법은 실제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핀세잉소 발달 훈련에서 저는 또한 반사 발달을 겪을 것이며 우리는 잘못 통합된 신경망을 교정하기 위해 훈련을 통합하는 많은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